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승려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인 중소기업 재직 중인 26살 청년입니다. 저는 2년제 대학 졸업 후 PCB 아트워크 업체에서 1년 5개월 재직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일이 힘들고 야근도 많았지만 2,400이라는 연봉으로는 계속 다니기 어려워서 이직을 준비하였고 아날로그 하드웨어 개발자로 입사를 하고 현재 11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연봉도 이전보다 800 정도 올려서 이직했습니다. 현재 회사 적응에 어려움이 많고 이 일이 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회사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회사 문화에도 적응을 하지 못하여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난도증이 있는 건가 생각하고 난도증 센터를 방문하였고 센터에서는 제가 학습분이 있다고 하였고 제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서 저희 상태에 대해서 상사분들께 저희 상황을 얘기하였고 회사에서는 부서이동을 할 생각이 있냐고 하셨고 저는 부서이동 생각이 있다고 하였는데 말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아직 부서이동하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여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근성과 의지 부정 영상을 보고 제가 근성과 의지가 부족해서 퇴사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이 고민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님.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근성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성이 부족했으면 진작에 떠났겠죠. 진작에. 그래도 12개월 다녔으면 근성이 부족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전문대를 졸업하셨구나, 전문대를. 2년제. IT 쪽 전공을 하셨나 보네요. 음, 일이 어떤 게 힘들어요?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본인하고 맞지 않은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걸 원하는데 회사에서는 내가 맞지 않은 걸 시킨다는 거잖아. 그럼 본인은 어떤 걸 원하고 회사에서는 어떤 걸 시키길래 이미 어려움을 겪는 건지 그것부터 알고 싶어요. 네. 1년 정도 다녔으면 사실 일이 숙달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적응을 어려워하는지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람 상담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뭐 업무 내용이 내가 배웠던 거 너무 달라가지고 어려운 건지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뭔가 시키는데 그 시키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을 엉뚱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지 난도증이라면 그런 것 같은데요. 난도증이 있다 보니까 뭔가 시키는 게 있으면 그걸 이해 못해서 문제 생기는 것 같은데 요즘 워낙에 난독증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뭔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잘하려고 안절부절하면 실수하는 타입이 있긴 한다고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저분 아니구나. 님 가만히 계세요. 닮은님. 끼기빠빠를 못하시네. 스녀님한테 여쭈고 싶어요, 스녀님한테. 그러니까 님이 어떤 걸 어려움을 겪는지 제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사연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 적응이 어려운 거 맞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직 사회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막내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게 어려운지를 제가 알아야 이미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설명 못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스니어님이 뭔가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표현 같은 것들. 네. 약간 사람이랑 잘 지내기 어렵다고요. 음,
누가 나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 있나 이게?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어울리지 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좀 내향적인 사람인데 사람들과 자꾸 뭔가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좀 같이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힘든 건지. 그러니까 님이 보면 말이 짧아요. 본인도 알 거야. 본인도 보면 제가 난도직입당이 느껴진 게 뭐냐. 뭔가 어떤 본인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 얘기할 거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회사 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어렵다. 나 이런 일 좋아하는데 회사에서 이런 거 시킨다. 아니면 회사 상사 중에 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막 뭐라 한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든지를 알 수가 있잖아. 근데 뭐 적응이 어려움을 하고 저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는 사실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게. 그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추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 뭐라고 느끼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직장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업무 수행하는 거 어려워하고 회사 문화 같은 거 굉장히 안 맞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래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누구나 다 겪는 문제야. 근데 제가 힘든 거는 그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음. 요즘에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중에 약간 좀 이렇게 좀 답답한 친구들. 뭔가 있잖아요. 물어보는 게 있으면 바로 좀 대답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나는 그 수녀님이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좀 답답해요, 이게.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뭔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걸 원하는데 그러면 사연자분도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대화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묻는 말에 대답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사람이 물어보는데 대답이 안 나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님도 힘들겠지만 상대방도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좀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차라리 뭔가 힘들게 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낫거든요. 뭐 어떤 상사가 짜증난다, 그 사람이 나 괴롭힌다. 그럼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뭐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힘이다 그러면 어떤 거 시키는데 내가 하면 뭐 실수한 아니 자 보면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님이 앞으로 어떻게 회사 생활 할지 모르겠지만 불만을 또 잘 얘기해야 돼 이게. 참는 것도 안 좋단 말이야. 참는 것도. 요즘 보면 사람들이 표현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 걱정돼 요즘 어린 친구들이. 남녀할 거 없이 뭔가 의사 결정이나 표현 같은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회사 같은 데는 여러분. 아니 불만 없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러면 회사에서 뭔가 좀 내가 안 맞거나 하는 게 있으면 내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해야 돼.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분은 물어보지도 않을 것 같아 느낌이. 봐봐요 지금 보고 있어요. 분명히 보고 있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대답은 안 해. 그럼 너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의 어떤 공통적인 문제점이 다 드러난 사연이야. 뭐냐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사연을 많이 받았죠. 20대 친구들 사연을 많이 받았는데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뭔가 사연을 애매하게 적은 거 그렇고 현명한 대답 원해요. 사자성어도 우문한다. 안 된다고? 하... 너무 많아졌어 그런 사람들. 우문한다고 바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연에서 뭔가 빠진 것도 많고 애매모호해요. 근데 나한테 현명한 대답 원해. 자, 잘 들으세요, 순혜연님. 그냥 업무를 떠나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님 이렇게 나오면 사실 확실하게 말씀 못 드려요. 어차피 내가 봤을 때 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냥 제가 스토리 얘기할게요. 님 보면 저분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면 잘 들으세요. 저도 저런 성향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 안 하면 나만 손해야.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티키타카예요. 그러니까 말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왜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농담 따먹기 하고 왜 정치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가 무조건 일 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 일하면서도 농담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 하는 게 업무에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내 일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적 얘기하고 싶다 않다 그러면 상관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뭔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자꾸 직원들하고 어떤 그 이제 간극을 허무면서 융화돼야 돼요. 융화되면 그 자연스럽게 모르는 게 있으면 저 상사님 저 그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허물어 가야 돼요. 이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 어느 직장이든 간에 이 회사도 내가 보니 대화가 중요해. 대화가. 그래서 승현이 뭔가 바꿔오려면요. 그 성격을 좀 바꿔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혼자서 그냥 소가리하고 끙 앓고 그리고 표현을 잘 못하고. 왜냐하면 세상 그런 거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사회는 그거 이해해주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돼. 논리적으로. 아니 사람들이 뭔가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뭔가 있잖아요.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일하는데 수월하거든요. 일하는데. 만약 님이 일을 잘한다. 일 잘 처리한다. 그러면 좀 입 다물고 살아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일을 배우는 입장이고 일 처리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상사분한테 배우겠죠.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미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근성과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본인의 성격이나 어떤 그런 마인드 문제. 이건 근성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성 의지는 있는 분 같아요. 있는 분 같은데 뭔가 어떤 회사에서 표현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숙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속으로만 사귀는 것 같아요. 봐봐요. 이것도 난 이런 거 정말 싫거든.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뭔가 자기들 애매하게 얘기해. 근데 나한테 현답을 원해요. 시원한 답변을 원한다니까. 여러분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그 무엇이든 물어봐. 그분도 보면 코치코치 물어보잖아, 맞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을 드리잖아요. 근데 나는 아는 게 딱히 없어, 이게. 아는 게 없는데 나한테 현답 원해요. 그럼 나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봐봐요. 말을 애매하게 하면 안 돼, 회사에서. 못한 게 있으면 못한다 얘기하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얘기해야 돼요. 애매하게 얘기하면, 님도 힘들겠지만, 님을 케어하는 직원들도 힘들어요. 나 이 생각 들어. 여기서,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아마 상대방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부서 이동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 마인드면. 잘 들으세요. 님이 만약에 설령 부서 이동해도
그 가치만 안 바꾸면 똑같습니다. 장담하는데. 만약 부서일이 있는데도 이런 똑같은 문제 반복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이건 너무 뻔한 말이야, 이게. 맞아요. 사수가 제일 속 터지면 사수 입장에 그런 거 못한다. 힘들다 얘기하란 말이야. 너희 때 힘들고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리고 너희 때 못하면 욕도 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야. 저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팩트를 말씀드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왜 저런 거 속을 알이 안 나냐. 욕 먹는 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 먹고 싫은 소리 듣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올라갑니다, 이거. 그래서 저 사연자분이 업로드 원하시면 올릴 거예요. 쭈노님, 스네어님, 그리고 아까 한 분 누구였지? 요즘 젊은 친구들 욕 먹는 거 너무 두려워해. 욕을 안 먹고 살다 보니까. 욕 먹을 수밖에 없어, 사회라는 게. 욕 먹어야 피드백을 받고 성장하는 거야, 이게. 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삶에는 정답은 없고 진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카페스님 오셨네. 어서오세요. 근데 자꾸 욕을 안 먹으려 하니까 담는 거 저게. 나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냥 이런 거야. 여기까지 거 한번 깨지고 욕 한번 먹고 한 소리 듣자. 이런 마인드예요. 좀 나이 좀 있는 분들은 아유 어차피 욕 이래 하나 저래 욕 먹을 거 똑같은데 혼나는 거 똑같은데 미리 혼나고 말자. 옛날에 막 어릴 때 우리 때 맞았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욕 먹어요 그냥. 욕 먹어. 욕 먹는다고 안 죽어요. 욕 먹는다고 안 잘려 이게. 욕도 먹다 보면 적응됩니다. 적응돼요. 욕 안 먹고 실력 내겠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님이 그렇게 천재예요? 아니잖아요. 업무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 아, 님이 뭔가 사람들한테 배운 것도 없고 실수한 거 있어도 말 안 하는데 어떻게 뭔가 성장하고 마스터하겠냐고요. 욕심에 욕심 잘 들어요. 아, 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잘 들어요. 욕 먹고 싶어서 욕 먹는 사람 없어. 근데 욕을 먹어야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 바꿔나갈지 알 거 아니에요. 욕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직장에서. 갈고 싶어서 갈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안 갈구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물론 너무 심하게 갈고 문제 되겠지만 적당히 욕먹는 거 필요합니다. 저도 욕먹는데 저도 유튜브 하면서 매일 욕먹어요. 매일. 어떻게 보면 욕먹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어떻게든 욕 안 먹으려고 어떻게든 싫은 소리 안 들려고 안 그래 쓰단 말이에요. 근데 싫은 소리 안 듣는 사람들이 멘탈이 약해요. 멘탈이 약해. 욕 먹으세요. 내가 혼날 게 있으면 혼나요. 당당하게 혼나시면 돼. 근데 자꾸 욕 안 먹겠다고 피하잖아. 그러면요 성장 안 됩니다. 이 수준이 끝날 겁니다. 이거는 근성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멘탈이나 가치가 문제예요. 자, 이거는 좀 많은 젊은 친구들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느 회사는 있잖아요. 쉬운 소리 안 듣고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소리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워낙에 쉬운 소리 안 듣고 자라다 보니 부모님한테 쉬운 소리 안 듣죠. 혼나지도 않죠. 선생님한테 혼나지도 않죠. 군대에서 요즘에 뭐 혼나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욕 먹는 것에 대한 내성이 없어요, 이게. 내성 자체가 없어요. 내성 자체가 없다 보니까 쉬운 소리 들으면 울려고 하고, 쉬운 소리 들으면 못하겠다 하고. 근데 아무것도 못해, 그런 마인드면. 멘탈이라는 게 처음부터 강하지 않습니다. 보면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말이 짧아요, 말이. 말이 굉장히 짧습니다. 님 그거 고쳐야 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표현할 거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세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욕 먹을 거면 확실하게 먹으시고. 정말 심한 욕이 아닌 이상은 먹어요. 혼날 건 혼나야 돼. 저 이거 정말 답답하거든요. 님이 오히려 나 이 생각 들어. 나는 님도 힘들겠지만 님하고 같이 일하는 상사도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야 이거 잠깐은 끝나지만 상사는 매일같이 보면서 님의 어떤 그런 답답한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어우, 속 답답해. 아니, 뭐, 말할 거면 확실히 얘기하든가. 우물쭈물하고 뭐야, 도대체, 기집애처럼. 이런 말 했을 것 같거든요. 멘탈은요, 처음부터 강한 사람 없습니다. 계속 있잖아요. 스크래치 나면 스크래치 나는 거 보완하고, 스크래치 나면 보완하고. 무한 반복이야. 그러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쇳덩어리도 처음부터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열 처리하고, 열 처리하고, 이제, 시키고, 열 처리하고 시키고 하면서 강생생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강한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욕먹을 거면 시원하게 먹고, 혼날 거면 시원하게 혼나고, 뭔가 부족하게 있는지 설명 제대로 듣고, 힘든 게 있으면 어떻게 힘든지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처음에 힘들 뿐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거 못 고치면 앞으로 남은 회사 생활 힘들 겁니다. 장단컨대. 여태까지 힘들었잖아요. 그거 못 고치면 쭉 힘들 겁니다. 그걸 고치냐 안 고치냐는 본인한테 달린 겁니다.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뭐 하신 말씀 있습니까, 스네어님? 저한테 얘기할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얘기 반복되는 거 싫어가지고 저도. 지금 보면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제는 컴퓨터가 빨라가지고 채팅 느리단 말도 못해요. 그 전에 컴퓨터는 이제 딜레이가 있었거든요. 없죠. 제가 약간 좀 쓴소리 죄송하긴 한데 세상은 원래 정글이에요, 정글.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해준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해받기 원한다기보다는 내가 회사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맞춰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못할 수 있어요. 못하면 혼나면 돼요. 혼나고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지 알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욕먹고 혼나는 거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약해집니다. 강해지는 게 아니라. 사회는 강한 사람이 생존하는 것이지 약한 사람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님도 약해지니까 지금 그만둘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굴복하고 뭐 그만두고 해버리면 나중에 딴 회사 가서 똑같은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 일 하더라도 혼날 게 있으면 혼나시고 뭐 때문에 혼나는지 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뭘 보완할지 이렇게 또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런 게 있으면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보완하시면 돼. 그리고 말을 못하면요 뭐가 적어요. 포스트잇 같은 적어.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얘기할지 적고 연습해서 얘기하면 돼. 그런 것도 안 하죠. 안 할 거야 아마. 요즘 스마트폰이 이게 문제야. 스마트 맨날 편하게 맨날 검색만 하고 맨날 슬라이드로 맨날 커뮤니티만 보니까 막상 장문을 못하잖아 장문을. 사람이 성장하는 게 퇴화되지 않아요 퇴화. 옛날처럼 그냥 공책에 적고 해야 돼 이게 진짜.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만약에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면 적어서라도 메모해서라도 생각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본인이 그 회사를 다닐지 그만둘지는 본인 자유긴 한데요. 제 얘기 듣고 좀 방향성을 확립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